그래서 왜 굳이 챗봇인가? 챗봇의 구조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값을 주고요. 그걸 이제 ITF, Intent Finder에서 목적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목적 기반에서 답변을 줍니다. 이런 구조죠. 사용자가 저 환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Intent Finder, ITF가 인공지능이거든요. 얘가 이 사람이 지금 환전이라는 거를 요청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는가? 답변이 있다. 그럼 환전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ITF와 답변 데이터가 챗봇의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앞에 TTS, STT를 붙이면 이제 이건 음성봇이 됩니다. 저희가 전화했을 때 환전해주세요. 그걸 텍스트로 떨군 다음에 ITF 답변 데이터를 타서 그걸 다시 TTS 음성 생성을 하면 그게 이제 음성봇이 됩니다. 그리고 이 ITF 답변 데이터 뒤에 백개발을 넣어서 뭐 값을 주고받네, 사용자를 검증하네, 그러면 이제 복잡한 데이터 구조 챗봇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되게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데 가장 단순하게 보다면은 엄청나게 이제 사용자 관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상용에 있는 챗봇이 이렇게 단순하게 저희 이제 회사가 지향하는 것처럼 퍼즐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성봇 이건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이 ITF와 답변 데이터가 핵심이라는 걸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우선 다른 업체를 보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구글의 다이얼플로우가 있고요. IBM 왓슨이 있고요. 이게 실제 IBM 왓슨 창이고요. 그 다음에 애트리 한국전자연구원 SDS 있습니다. 지니 다이얼플로우인데 저희가 원래 이거 썼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라떼 AI라고 해서 이제 B2C, B2B 인구 챗봇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현재 4군데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재밌는 건 구글하고 왓슨은 되게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뭔가 애트리 한국전자연구원 오면서 저기 보시면은 막 줄을 다 그어놨어요. 뭔가 좀 저런 건가라는 게 감이 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 아예 B2C스럽게 내놓은 거는 아예 그냥 너무 쉬워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챗봇의 가장 근간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흐름이거든요. 지금 라떼 AI 보시면 스타트에서 시작을 해서 기본 인사로 할래, 커피를 물어볼래. 그럼 그 커피를 물어본 다음에 그 커피 아래는 커피가 있고 아메리카노가 있고 에스프레소가 있고 이런 흐름을 타는 거를 지금 저희가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챗봇인데 그럼 이 흐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개발했느냐 하면은 저희는 BQA와 NQA라는 걸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 BQA를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BQA는 사용자가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은 기계가 ITF 파악해서 안녕하세요. 날씨 알려주세요. 날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환율 알려주세요. 환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의 환율이 궁금해요. 서울 얼마야? 하면 에러가 납니다. 못 잡아내요. 그 반면 NQA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율 알려주세요. 환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서울 환율을 안내해줍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날씨가 궁금해. 날씨 알려주세요. 하면은 여기서 답을 못 찾아냅니다. 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도식화했을 때 이런 구조거든요. BQA는 그냥 QA 엔진입니다. 사실 질문 넣으면 답변 나오고 질문 넣으면 답변 나오고 뭐 문맥 유지든 뭐 값을 주고받고 다 떠나서 그냥 QA예요. 그래서 베이직 QA입니다. 근데 NQA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디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뭘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엔 뭘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문맥 유지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런 단점이 있죠. BQ에는 질문 답변이니까 서로 문맥 유지라든가 그런 걸 전혀 못하고, NQ에는 문맥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연어처럼 저 빨간은 보이시죠?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BQA, NQA인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지금 시중에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 도대체 인간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길래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으며, 그럼 인간의 대화라는 거 우리가 손쉽게 만들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거라면 우리는 뭐를 기획해서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인간의 대화는 좀 자연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파악한 건 세 가지 인텐트더라고요. 무의미한 말이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예의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죠. 이런 거는 서로 목적성이 없는 그냥 부드러운 흐름을 위한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프로젝트는 끝내셨나요? 목적을 묻죠.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요. 그거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러겠죠. 언제까지 끝내실 수 있나요? 이거는 목적이 없죠. 대신 문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냥 기한을 물어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어지면은 현재 자연스러운 대화가 된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부대시설 알려주세요. 그럼 부대시설 안내해줍니다. 레스토랑은요? 레스토랑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무의미할만과 기본적인 Q&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을 유지하려면 노블레스. 조식 알려줘요. 시간은요? 문맥 유지가 됐죠? 고마워요.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설키면 그나마 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됩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게 모든 보편적인 통용은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합니다. 무의미한 말과 Q&A, 무빙 유지. 자, 이렇게 그러면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구조를 쉽게 만들 수 있는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챗봇은 보시다시피 제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늘이 맑다 하면은 그냥 인사 나오겠습니다. 부정적인 답변 피하려고. 네, 고마워는 제가 부대시설 고마워. 어디서든 고마워를 하면 고마워가 나오죠. 챗봇은 어디서 어떤 말 할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자연스럽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요. 챗봇이니까. 우리가 그냥 다 열어줬으니까. 근데 그 반면에 음성봇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전화를 했을 때 부득이하게도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생겨버립니다. 내가 전화했을 때 누구누구 안녕 하고 다음에 전화할게. 이제 빠이빠이. 시작과 끝점이 생기면서 우리가 방금 전에 구글이나 왓슨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흐름이 강제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면 챗봇과 음성봇의 구조적인 논리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 구조를 위해서 기본적인, 제가 좀 뛰어넘겠습니다. 잘못 들어가. 이런 구조가 됩니다. 좌측이 음성봇, 우측이 챗봇입니다. 챗봇은 어디서 뭔 짓을 하든 괜찮아요. 근데 음성봇은 반드시 흐름이 생겨야 돼요. 내가 음성봇을 뭔 짓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해도 흐름이 생겨요. 이건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지라고 적혀있죠. 이게 제일 쉬운 구조예요. 그 다음이 이거죠. 이거를 만든다. 이게 공수 대비 노가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지금 도식화로 보셨죠? 이거를 실제 그럼 만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지금 좌측에 제가 알기로 한 30개 인텐트, 얘도 한 25개 인텐트거든요.
제가 이거를 CSV 업로드해서 드로우.io로 그렸는데 원래는 30개, 저 250개의 인텐트를 가지고 만들어요. 이건 2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0개를 가지고 이러한 짓을 한다 라고 전제했을 때 이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짜야 되며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이거를 우리 고객사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하는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엄청난 큰 물음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챗봇과 음성봇은 그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라는 걸 알았죠. 자, 이제 챗봇의 우리는 이제 거시적인 구조를 봤고요. 이제 미시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인사말, 객실예약, 흐름이죠. 인사말이라는 인텐트가 있습니다. 객실예약이라는 인텐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데이터죠. 지금 이건 인텐트와 답변 데이터를 제가 기재한 겁니다. 인사말에서 객실예약으로 가려면 그 아래 사용자 발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F5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인사말을 주죠. 안녕하세요. 밸류 부산 찾아서 무엇을 넣을까요? 객실 예약 부탁합니다. 그럼 객실 예약 페이지가 나와요. 이거죠. 인사말이라는 시점에서 객실 예약으로 시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우리의 말이에요. 객실 예약 할래요. 객실 예약 가능한가? 객실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원래 있던 위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내 발화. 그러면은 출발점, 도착점, 사용자 발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하나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인사말, 객실 예약, 예약조회, 객실 주소, 객실 가격 안내.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인사말에서 객실 예약으로 가려면 객실 예약 안내해 주세요. 인사말에서 예약조회 가려면 예약조회 부탁합니다. 인사말에서 객실 취소 가려면 취소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객실 가격 안내. 객실 예약에서 객실 가격 안내로 가려면 객실 가격 안내해 주세요도 되지만 얼마야? 라고 목적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문맥이라는 게 하나 더 발생해 버려요. 그럼 저희가 총 고려해야 될 거는 4개죠. 출발점, 도착점, 사용자 발화, 문맥. 이 문맥은 사실 짜기 나름이에요. 지금 구글이라든가 왓슨이라든가 저희 애틀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레타이 프로젝트 호텔 챗봇 하면서 레타이 기준은 IBM 왓슨으로 했습니다. 왓슨으로 했는데 그게 성능이 안 좋대요. 성능이 안 좋고 그렇게 이렇게 막 자유로운 대화를 못 한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요.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 하다 보니 답변율은 제가 기대하기로는 90% 이상인데 에러가 어디서 나면 이제 항상 수정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궁금한데 그러면 실제로 IBM 왓슨이라는 회사가 기술력이 없어서 이걸 못했냐? 구글이나 그런 데가 기술력이 진짜 없어서 못했냐? 그럼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걔네 기술력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럼 왜 못했냐거든요. 그거를 사용자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고객을 직접 만나서 2-3시간 앉아서 챗봇은 이런 구조이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왓슨은 그런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걔네는 그냥 포토샵처럼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 정형화된 소프트웨어가 이 좌측에 음성봇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이지 걔네 IBM이라는 회사 자체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되게 큰 질문인 거죠.
인공지능이 그럼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건가? 그래서 사실은 챗봇 실제로 이 우측에 있는 챗봇을 만들 때 이거를 고객한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얘기 저희는 다 나왔어요. 우리 실제로 그러면 고객한테는 챗봇 만들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주고 돈을 받자. 아니면 그냥 간단한 뭐 3, 4개짜리 시나리오만 만들어서 데모 버전 보여주고 막 200개, 300개 만들 때 우리한테 오라고 하자. 지금은 약간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간단히 뭐 yes, no 해주는 거를 만든 다음에 고객한테 테스트를 하고 진짜 복잡한 시나리오를 모으면 우리한테 오게 하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4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챗봇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 챗봇의 어려움과 챗봇의 구조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챗봇을 만들기 위한 구조는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획해야 되는가?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더 정확하죠? 기획을 해야 돼요, 먼저. 이게 음성봇인가? 챗봇인가? 어떤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가? 기획을 하고 기획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나리오 기반으로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짤 것인가? 데이터 어떻게 짤 것인가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답변 DB. 어떤 답변 데이터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저희는 언어지능 엔진으로 버트를 쓰고 있습니다. 버트의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래서 버트를 만들고요. 챗봇을 띄웁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테스트 해보면서 여기서 오류가 나더라. 내가 잘못 만들었더라. 데이터가 이상하더라.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 챗봇 테스트에서 이제 문제가 나면 데이터를 잘못 만든 거니까 다시 데이터 구조를 바꾸고 또 버트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이런 구조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데이터 기획하고 데이터 제작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설리 음성봇은 4만 개, 방금 전에 보여드린 호텔은 30만 개의 데이터를 넣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그 30만 개를 일일이 만드는 건 아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를 좀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어렵죠, 인공지능은. 단순한 하드코딩이나 알고리즘은 예상 가능한데 인공지능은 예상 가능한 점이 약합니다. 오늘 이걸 다 하실 건 아니고요. 데이터 기획 앞단에 이제 기획이랑 답변 DB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답변 데이터가 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셨다시피 지금 챗봇에 딱 들어오면 그냥 인사말을 해주죠. 그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상자가 있고 이미지 상자의 제목,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4개국어가 있습니다. 4개국어 데이터도 다 필요하죠. 이 챗봇은. 실제로 저희가 번역하시는 분들을 두세 달 붙잡고 번역을 요청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답변, 버튼, 이미지에 들어갈 말들, 그거 곱하기 4의 데이터, 템플릿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템플릿 기준으로 지금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힘들죠. 엑셀이 사실상 DB랑 거의 똑같이 생긴 거라 보시면 되니까 그 DB 테이블 느낌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번호죠. 제가 번호는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하면 여기에 들어간 이미지.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죠. 이미지에 들어가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인텐트.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ITF가 인텐트를 찾을 때 그 찾는 인텐트죠. 그게 한중일령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버튼명, 이미지 캐러셀명, 그 다음에 다음 인텐트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공란으로 해놨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왔을 때 이거예요. 챗봇은 이거밖에 없어요. 챗봇은 인산밖에 안 했는데 그 뒤에 붙은 것들이 이렇게 많죠. 이게 다음 인텐트입니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다음 인텐트는 아니죠. 버튼과 이미지 상자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너 이 인텐트로 가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인텐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중일령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답변, 대망의 답변, 한중일령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업로드하면은 이 기본 틀이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필요하죠? 이거 필요하죠? 이거 필요하죠?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우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자리값을 연동을 시켜서 DB에 업로드하는 거라 숨겨주십시오. 인텐트 한국어는 필요하죠? 근데 중일령 필요 없으니까 숨기고, 한국어 필요한데 중일령 필요 없으니까 숨기고, 다음 인텐트 필요한데 중일령 숨기고, 답변도 중일령 숨기고. 그러면 정말 심플하다면 심플한 이렇게 1, 2, 3, 4, 5, 6, 7 7개만 남습니다. 자, 근데 음성복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명도 필요 없죠. 다음 인텐트도 필요 없죠. 이미지도 필요 없죠. 음성본 만들 거면 이거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음성봇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항목을 채우면 챗봇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예시로 저희 마음 아카데미니까 무조건 지금 하드 코딩으로 되어 있어서 시작하려는 인텐트는 처음으로라고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명도 처음으로 해주시고요. 얘는 답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마음 아카데미 챗봇입니다. 우리 이름은 자 마음 강사 1 마음 SBS 강사는 유정환입니다. 제 이름입니다. 모르셨다면. 자, 위치 하죠. 굳이 강사 1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강사로 하죠. 위치죠. 똑같이 뭐 교육 장소, 뭐 디스플레이는 다른 그냥 위치로 하겠습니다. 교육은 6층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비용 고맙게도 무료입니다. 자, 뭐라 할까? 날씨. 교육장의 날씨는 화창합니다. 자, 우리 이미지 상자는 지금 하지 않을까요? 할까요? 합시다. 자, 유정환을 아니다. 강사입니다. 위치입니다. 얘네 두 개만 이미지 상자를 하고 얘네 두 개는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안 붙을 거니까 얘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 와야죠. 버튼이나 이미지를 표현할 거. 버튼으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앞에 B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앞에 B를 붙이시면 됩니다. 알파벳 B, 버튼의 B. 이미지 상자는 알파벳 I. 우리 이미지는 지금 뭐 넣을 게 없죠? 이미지는 넣지 맙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인텐트 5개짜리 앞 데이터는 끝났습니다. 혹시 더 5개 너무 적으니까 하나만 더 넣자. 회사. 아카데미는 마인즈랩에서 진행합니다. 얘도 버튼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B,
6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업로드하면 그 보셨던 이런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개발자분이 만들어주신 게 있어요. 이 자동 업로드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호텔 이제 페이지도 있고요. 지금 이제 기존의 이미지는 저희가 다른 호텔 걸 갖고 왔는데요. 보통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챗봇 팝업이 있고 누르시면 챗봇이 뜹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의 챗봇 이름이 호텔 테스트입니다. 호텔 테스트라고 챗봇 명을 기입해 주시고 이 파일 있죠? 스윗 파일을 하신 다음에 추가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업로드 어디서 오류가 번호가 5개밖에 없네요.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이러면 오류 납니다. 적절한 예시였어요. 오케이, 데이터가 업로드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뀌어야겠죠? 그럼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마케트 챗봇입니다. 비용 날씨 회사. 그리고 저희가 이미지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미지를 안 넣었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레타이랑 협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레타이 로고를 디폴트로 심어놨습니다. 예쁘진 않습니다. 자, 비용 누르면 고맙게도 무료입니다. 날씨 누르면 거창합니다. 회사 붙이면 마마아카데미는 마인즈에서 진행합니다. 이 처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디폴트 값으로 강제 삽입되어 있습니다. 따로 처음으로 삽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으로 누르면 처음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디자인은 CSS 영역이니까 디자인은 제외한다 치고 그럼 저희 이제 챗봇 인공지능만 달면 다 되는 거죠. 챗봇이죠 이제. 자, 그럼 이 이미지 넣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웹 호스팅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어디 보자. 구글에서 뭐로 칠까요? 강사. 이걸로 할까? 그래요. 우리 웃자고. 자, 보시면은 이미지의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여기 이미지 칸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위치죠. 위치. 얘는 좀 정상스럽게. 자, 위치 이렇게 웹 호스팅 값이 있죠? 어이구 크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강사 이거 위치 있죠? 이거를 이제 지금 잘 만들면 이게 되는 거죠. 저희가 만든 호텔이 밸류 부산은 호텔이 있고요. 이제 메이필드 호텔. 얘가 제일 예뻐서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된다. 호텔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딱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해 가시죠? 이건 뭐냐? 저희 회사 대표번호 챗봇입니다. AICS하고 브레인팀이었죠. 챗봇 사업팀하고 브레인팀. 지금 언노운 처리가 되니까 바로 상담원 연결드리겠습니다. 해서 저희 지금 한정훈 매니저님이라고 전화를 받아주시는 상담원님 계세요. 그분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만지는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오류 나면은 상담원 바로 연결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끝이에요. 시나리오가 끝나죠. 그러면 알고리즘 사업팀 가능해요? 하면은 이게 아마 황조 팀장님으로 되어 있나? 그러실 겁니다. 황조 팀장 이게 저희가 선택권을 드렸어요. 팀장님 개인 번호로 오게 하든지 자기 퍼스널 인포메이션은 싫다 하면 저기 한정훈 매니저님이 받아주시고 챗봇 사업팀 하면은 더 이하영 팀장님이시고요. 이거를 그냥 만든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했냐 이걸 만들어요. 그냥 나 위층 여기 6층 올라가서 하이크나 이제 AICC 분께 저 이것 좀 연결해 주세요 하면은 음성봇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5층에 음성봇 서성현 팀장님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떤 구도로 음성봇 생성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야지 붙이고 말고를 하니까 이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 이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 여기 인공지능이 없으니까. 하하하하.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제 여기에 버튼을 갖다 붙이면 그게 챗봇입니다. 그러면 따다 하고 챗봇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 CSS 겉 표지 이미지 박스 이런 건 다 겉보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챗봇을 원한다 했을 때 이 기본 로직만 갖고 하는 거라서 그 윗단에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처음에 설명드린 이거 설명드렸고 이거 이 구조 설명드렸죠. 이게 음성봇이고 이게 챗봇이고 그럼 백개발은 뭐냐? 백개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밸류 호텔을 제가 유난히 좋아해서 굳이 메이필드에 있음에도 밸류 호텔로 가겠습니다. 챗봇 이외에 지금 백개발은 어떤 펑션으로 들어가 있냐면요. 이도 안내해 주세요. 하면은 구글 API를 연동시켜서 지도 기능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값은 저희가 설정할 수 있고요. 출발지 밸류 호텔 부산에서 김해공항 갈래. 그러면 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상세 경로 보기 하면 경로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챗봇을 대화를 주고받는 기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외적인 건 다 개발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값을 주고받고 사용자 인증을 하고 뭔 걸 할 때 그런 거 API로 하든 백개발을 하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 공수가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저희 백개발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챗봇입니다, 솔직히.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도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그냥 예쁘장하게 꾸며놓은. 실제로 저희가 골든튤립 해운대나 호텔에 가장 먼저 런칭을 했고 실제로 달려있지만 지금 보시는 건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인텐트 얘기만 했죠. 인텐트, 객실 예약할래요. 그러면 객실 예약 이렇게 답변 나옵니다. 객실 몇 개야? 그러면 객실 수 나오죠. 자, 이거를 인텐트라고 합니다. 목적을, 인텐트는 한국어로 지역하면 목적입니다. 목적을 잡아내는 거죠. 근데 챗봇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아직 안 드렸지만 인텐트 말고 엔티티라는 게 있습니다. 엔티티, 그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슬롯 필링, 빈 공간을 채우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 추가할래요. 그러면은 안내 나오고 챗봇 할래요? 전화할래요? 전화요. 그러면 그냥 전화 알려줍니다. 이걸로 친구 추가요. 챗봇이요. 하면 얘가 우리한테 이제 값을 받으려 물어봅니다. 하하하하하. 하면은 그냥 씹어요. 자, 몇 호로 할까요? 저는 오늘 321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함. 임병현 팀장님. 하면 값을 받습니다. 저희 이것도 이제 버트 MER 인텐트 말고 이걸 엔티티 슬롯 필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골든튤립이랑 계약했을 때 골든튤립이 니들 챗봇 다 좋은데 이 기능 안 넣어주면 돈 안 낼 거야. 해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두 개를 받게 돼 있어요. 객실 번호, 이름. 해서 이거는 그래도 저희가 인공지능 회사니까 친구 추가, 챗봇. 객실 번호 이번에는 1, 2, 3, 5, 아니, 너무 단수 7, 4, 5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7, 4, 5호에 있어. 요. 예약자분 성함. 자, 성함을 이번엔 누구로 해볼까요? 저희, 그래요. 대표님으로 하시죠. 재준 대표입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앞에 뭐가 오든 뒤에 뭐가 오든 잡아내죠. 이게 이제 버트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트로 인텐트 파악, 엔티티, 슬롯 필링, 엔진을 두 개 만든다. 자, 근데 이제 단순히 이거를 따로 놀게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돼 있는 건 유태준, 아이고 너무 자, 유정환인데 305호의 친구 챗봇으로 주문한다. 오, 하면 되죠. 이게 다 엮여 있어서 그래요. 기존의 챗봇을 만들 때는 이걸 다 엮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서울 환율 알려줘 하면은 이거는 서울 환율이라는 인텐트도 잡고 동시에 엔티티를 지역은 서울, 목적은 환율 이렇게 잡는 그런 거대한, 좀 거대해요. 그렇게 가면은 공수도 공수대로 들고 엄청 거대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 챗봇에서 유일하게 엔티티가 돌아가는 거는 친구 추가와 수건 추가입니다. 여기는 아직 반응이 안 됐거든요. 테스트 챗봇이다 보니까. 이 골든톨립 상용에 들어가서 테스트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실제로 메시지가 날라가요. 그 호텔에. 친구 추가, 수건 추가밖에 없어요. 실제 상용에 적용된 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챗봇 사업을 이런 걸 저런 걸 하다 보면서 얻은 교훈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너무 사람이 노가다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받는 돈도 없고 왜 이게 사업성의 측면에서 말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버트로 만들자. 버트로 인공지능 학습이니까 학습도 자동화 될 거고 그리고 구조를 우리가 잘 짜서 심플하게 만들면 챗봇을 상용화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마음에 들었던 걸 기획을 해서 개발을 했고 현재 이런 구조로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챗봇에는 저희 이제 엔티티, 인텐트 이렇게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용어가 그래서 여기 구글 다이어플로우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인텐트 엔티티라고 적혀 있죠. 무엇일라나? 그게 그겁니다. 얘는 좌측 상단에 인텐트 엔티티 적혀 있죠. 얘도 좌측 상단에 인텐트 엔티티 적혀 있죠. 얘는 안 적어놨어요. 보시면은 이게 정확히 인텐트가 뭐다, 엔티티가 뭐다라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서비스 챗봇에서도. 근데 그 큰 뜻은 같아요. 인텐트는 목적을 잡는 거고 엔티티는 값을 잡는 거다. 그래서 저희도 그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챗봇 하면서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인텐트를 얘기하는데 서로 갖고 있는 개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인텐트란 게 이런 거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인텐트가 이런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엔티티는 이런 거다. 엔티티 이런 거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사람 만날 때. 왜냐면은 이게 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엔티티와 인텐트 그걸 가지고 챗봇을 만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3주차까지는 인텐트만 가지고 할 거예요. 인텐트만 가지고. 엔티티가 들어간다는 거는 개발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개발자 붙여서 해야 돼요. 엔티티로 값을 뽑아냈어. 그걸 어떻게 보여줄래? 챗봇 상에서. 그건 개발자가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일단은 고객 시연용, 고객 테스트용, MAU 결제용으로 고객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럼 그냥 일단 인텐트 가지고 대화되는 거 보여주고 거기서 아, 나 이런 거 백개발해줘. 좀 고도화 시켜줘 하면은 아, 그럼 우리 계약을 도장을 찍읍시다.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 인텐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챗봇 아직 버튼 얘기 안 했고요. 기본적인 서비스 관점에서와 이제 데이터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구조론적인 것도 같이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음성인식 스피커나 챗봇이나 저희가 어쩌다 보니 구조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SDS 스포큰 다이얼로그 시스템 챗봇 시스템이 최고의 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글이나 왓슨이나 다 자체 그 B2C, B2B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애트리도 이걸 만든 이유도 있고, 라떼라는 회사도 이거를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BQA, NQA를 만들었었고, 어떻게 좀 더 이제 최신 인공지능 버트로 만들까 하다가 이제 마음 SDS가 저희가 구조를 한 거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게 아직은 100%는 사실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이 구조론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거를 못했다기보단 미뤄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왜 구글이 왓슨이나 서비스를 왜 그 정도밖에 안 하냐도 이유가 있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음성봇 챗봇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알고리즘부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엔진을 떠나서. 그래서 그 앞단에 어떻게 드러나냐도 지금 상당한 고민인 거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을 때 재밌죠. 재밌고 이제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신기한데 그냥 그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왜 오늘 하루 자체를 되게 서비스 구조론적 기획에 쓰냐면 이게 사실 전부예요. 기획 잘못하면은 뭘 갖다 붙여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실제로 MAU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엔진 다 생각 버리고 챗봇이라는 거 생각 버리렸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진짜 필요한 서비스일까를 고려한 다음에 그 후에 갖다 붙여야지 그냥 막 우리 이런 기술 있다 이렇게 손쉽게 챗봇 만들 수 있다 한 다음에 나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좀 그쪽에 시간을 많이 할당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구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